뺄 수도 있고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길이를 이렇게 미니 팝업이 완전 바뀌었어요. 뒤에 그라데이션이 계속 바뀌어요. 드디어 배경 블러가 자세히 보기에도 들어왔습니다. 배터리가 문제예요. 배터리가 녹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원UI 8.5를 약 일주일 조금 안 되게 써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써본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와, 일단은 원UI 8.5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바뀐 UI 기조에 대해서 살짝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미 뭐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단에 플로팅 바가 많이 들어갔죠. 시계도 이렇게 플로팅이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 앱 서랍에서도 이렇게 검색 바가 플로팅으로 띄워지는 걸로 변경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에서 또는 다른 앱들에서도 뒤로 가기 버튼이 플로팅으로 바뀌었는데, 유출된 거를 보여드렸을 때는 배경 블러가 뒤로 가기에 안 들어갔었는데 뒤로 가기도 배경 블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특히 갤러리에서 보여드리면은 배경 블러가 들어간 게 확실히 더 티가 나죠. 이렇게 우측에 검색이나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좌측 우측 나눠서 플로팅이 들어가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플로팅 UI가 대부분 블러가 적용이 됐는데, 블러가 일괄적으로 전체 적용이 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고 확대를 했을 때 배경 블러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은 배경 블러가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 뒤로 가기도 그렇고 우측에 있는 이런 메뉴바도 그렇고 하단에 툴바도 그렇고 플로팅 UI에 배경 블러가 또 이렇게 안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앱 서랍에서 검색창 띄웠을 때도 배경 블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플로팅 UI는 아무래도 이번 8.5에서 새로 추가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배경 블러를 강제로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요거는 베타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지금 흰 색깔 비네팅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갤러리에서는 상단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설정 같은 걸로 오면은 상단 하단 둘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흰 색깔 바탕에 효과가 들어간 거고요. 다크 모드로 바꾸게 되면요, 비네팅 역시 검정색으로 들어가게끔 변경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것 또한 흰색이나 검정색의 비네팅 투명도만 들어갈 게 아니라 블러가 조금씩 더 같이 들어가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플로팅 UI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 지금 보시면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밑에 텍스트가 같이 있죠. 갤러리도 아이콘 밑에 텍스트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시계는 또 아이콘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통일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진행바도 약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이 새로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퀵쉐어에서 파일 보낼 때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로딩되는 것도 애니메이션이 살짝 바뀌었어요. 모였다가 풀어지고 모였다가 풀어지고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하나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원UI 7부터 8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했지만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었던 상단바 아이콘이 드디어 굵어졌습니다. 와이파이 아이콘 굵어졌죠. 그 옆에 있는 신호세기 아이콘도 굵어졌고요. 배터리 아이콘은 뚱뚱했던 게 다시 원UI 7 베타 1차, 2차 때처럼 얄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콘들과 높낮이가 맞아졌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업데이트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상단바가 전반적으로 살짝 더 왼쪽 오른쪽 여백이 줄어들었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이렇게 여백이 있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는 여백이 지금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조금 더 여백이 좁아졌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배터리 아이콘이 원래는 퍼센트가 숫자가 뚫려 있어갖고 뒤에 있는 배경이 그대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배터리 텍스트가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레이 컬러로 막혀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보시면은 검정 배경일 때는 또 뚫려 있어요. 흰색 배경일 때 하얀색이 텍스트가 뚫려 있었죠. 그런데 흰색 배경일 때 지금 그레이 컬러로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원UI 8까지만 해도 배터리 잔량 표시만 없앨 수 있고 배터리 아이콘은 냅두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뀌었죠. 배터리 배경에 표시하냐 안 하냐 요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배경 빼는 게 상당히 또 예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마음에 듭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충전하게 되면은 충전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뜨고요. 애니메이션이 사라지다가 요게 조금 전환이 어색하긴 하네요. 배터리 배경을 뺐을 때는 충전 아이콘이 이렇게 우측에 뜹니다. 배터리가 15%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여기 퍼센트 표시가 주황색으로 변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5%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느낌표 표시가 뜨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림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림창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기존보다 알림 카드의 요 투명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투명해졌다 라는 얘기인데 색깔이 더 잘 반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요런 느낌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이렇게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비네팅이 들어가면서 스크롤을 하더라도 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뚝 끊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뚝 끊기는 느낌은 아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림 스와이프 할 때도 기존에는 그냥 이런 식이었습니다. 알림을 스와이프 한다 해서
다른 알림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알림을 스와이프할 때도 그렇게 막 반응이 맛있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 알림을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상하단에 있는 알림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 당기다가 여기까지가 자석 구간인 것 같아요. 자석에서 딱 떨어지면은 분리가 되면서 얘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유기적이고 재밌는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갔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석으로 딱 떨어지면서 햅틱 피드백이 또 오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함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원리의 7과 8에서는 이렇게 내릴 때 상단바 아이콘들은 우측 상단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시계랑 날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고 알림 카드는 그냥 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8.5에서는 상단바 아이콘은 그냥 그대로 뜨고 있고요. 알림 카드는 내려오면서 살짝씩 확대되는 느낌은 있지만 날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요게 없어지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번에는 약간 뭔가 살짝 역동성이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원유아의 베타 2차 때도 이런 식으로 너프를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차인가 4차 때 이제 복구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번에도 복구가 될지, 왜냐면은 이번에는 아예 베타 1차 때 우리 디자인 컨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컨셉을 바꾼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알림이 올 때도 살짝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알림 팝업 스타일에서 자세히 보기를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배경 블러가 자세히 보기에도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자세히 보기에는 배경 블러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흰 색깔 배경이었는데 드디어 배경 블러가 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블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유아의 8.5에서 드디어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블러에 대해서 이렇게 알림이 왔잖아요. 알림을 펼칠 때도 알림에서부터 펼쳐지는 느낌이 조금 더 듭니다. 알림이 왔죠. 이걸 눌렀을 때 알림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이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알림 창에서 앱을 눌렀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알림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거죠. 얘는 그냥 뒤에서 뜬 상태에서 알림 창이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은 알림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토스트 알림이라고 하는 요 밑에 살짝 조그맣게 뜨는 알림 있잖아요. 그것도 배경 블러가 적용이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그냥 배경이 반투명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배경 블러가 확실하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토스트 알림 팝업 느낌도 살짝 뒤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그런 모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림 디테일들이 확실히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미디어 재생 중일 때 넘기잖아요. 기존에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앨범 아트가 살짝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넘길 때 곡이 넘어가는 효과가 재밌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페이드 효과 같은 경우에도 지워지면서 페이드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더 재밌습니다. 진짜 잠깐 화면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조그만한 이 아이콘에서도 확대 축소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곡을 넘기면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그라데이션이 한번 싹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도 앨범 아트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앨범 아트 자체에 약간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우바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화면 녹화도 나우바로 들어가게끔 변경이 됐죠. 누르면은 화면 녹화 중지가 바로 이렇게 물어보게끔 또 팝업이 뜨고 있고요. 이렇게 나우바가 띄워지는 앱들을 홈으로 보내버리면요, 기존에는 그냥 홈화면 제스처 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앱이 중앙 하단으로 사라지는 요 애니메이션이었던 건데, 이제 나우바가 지원되는 앱에 한해서는 이렇게 나우바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요런 신규 애니메이션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게 앱이 실제로 작동하는 곳의 위치로 향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우바 더 펼쳐서 보여드리면은 배경 블러가 완벽하게 적용이 됐죠. 기존에는 배경 블러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고 예쁘긴 했지만 배경 블러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배경 블러가 들어간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알약 형태에서 왜 자세히 보기 알림처럼 펼쳐진 형태가 됐는지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게 취소, 일시정지라고 텍스트로 바뀐 것 또한 예쁜 것보다 조금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의 버튼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우측 공간도 남잖아요. 굳이 이거 남기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베타 때는 알약 형태로 다시 돌아오면서 텍스트도 아이콘으로 바뀌고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대망의 빠른 설정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다른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커스텀을 일단 제가 좀 해놨거든요. 빠른 설정창 순서 변경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없었던 삭제 표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삭제 표시가 생겼고요. 기존에는 순서 변경만 됐던 거잖아요. 진짜 이제는 순서 변경은 물론이고 뺄 수도 있고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길이를 이렇게 1곱하기1에서 2곱하기1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커스텀을 해놓은 게 아이폰 제어 센터랑 좀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커스텀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편하게 쓰는 것들, 특히 뭐 밝기 조절이나
볼륨 조절이나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왼손으로 휴대폰을 많이 잡고 쓰다 보니까 왼쪽에 배치를 해놓고 자주 쓰는 토글들을 빼놨고요. 자주 안 쓰는 토글들 모아놓되 여기서 조금이나마 더 자주 쓰는 것들은 위로 올려놔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고 맨 밑에 미디어 재생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 미디어가 2곱하기2로 작게 뜨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아이폰은. 근데 여기서는 미디어를 확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4곱하기2가 기본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예 2곱하기2로 줄일 수 있게 가로를 줄이든가 아니면 세로를 4곱하기1로 줄일 수 있게 하든가 이런 커스텀도 더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렇게 묶어뒀잖아요. 이 묶어두는 것도 4곱하기1, 4곱하기2, 4곱하기3 아니면 아예 점점 더 펼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가로로 줄이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라는 의견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밝기나 볼륨 조절바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배치일 때 3곱하기1, 4곱하기1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가로 배치가 기본이지만 세로 배치도 이제 가능해진 거고요. 가로 배치일 때는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해당 바가 있는 위치에서 팝업 메뉴가 있는 위치로 가로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하는 느낌이 들고요. 세로일 때는 이게 한번 회전을 합니다. 회전해서 이 위치로 돌아와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도 조금 재밌게 느껴졌고요. 이게 조절하면은 이 조절 바 여백 내에서 밝기 같은 경우에는 다크 모드고요. 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 모드가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이런 재밌는 쫀쫀한 애니메이션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에서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이런 게 어색하지 않고 쫀쫀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커스텀해서 쓰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알림창 애니메이션 말씀드릴 때도 각각의 요소가 펼쳐지는 느낌이 들다가 지금 통째로 내려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설정창도 동일합니다. 상단바 요소도 그냥 내려오고요. 이 하나하나의 버튼들이 통째로 그냥 내려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원 UI 8에서는 이렇게 이 버튼들이 점점 커지면서 들어오는 요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다시 반영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엔 잠금화면 설정을 또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잠금화면도 조금 은근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스트레치 폰트를 지금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원 UI 8에서는 계속해서 이 스트레치 폰트를 편집화면에 들어왔을 때마다 얘가 초기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편집화면으로 들어와도 초기화가 안 됩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잘 버티고 있고요. 원래는 이 배경화면에서 AI 생성 배경화면에 들어가서 날씨 및 시간을 눌러서 배경화면을 골라야 날씨 배경화면을 쓸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냥 요 밑에 날씨가 따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간편하게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해졌고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경우에도 물방울 무늬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시계 자체에 대해서 배경 블러가 적용되는 그 여부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배경 블러 들어가는 효과가 확실하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끄게 되면은 그냥 반투명이나 블러 효과 없는 기본 상태 그대로인 거고요. 이걸 켜게 되면은 블러 효과가 추가가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기 조절이 가능해진 폰트들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 두 개는 삭제가 됐나요? 없어지진 않고 순서가 뒤로 좀 밀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굵기 조절이 가능한 폰트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에 들어간 폰트도 굵기 조절이 가능해졌고요. 오히려 지금 얘네가 굵기 조절 안 되는 거를 뒤로 빼놨구나. 아하,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인식이 되는 배경화면을 갖고 오면요 상단 영역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경 블러를 넣으면서 상단 영역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이폰에서도 되는 기능인데 이번에 원 UI 8.5에서도 드디어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좌측이나 우측 하단은 안 늘어납니다. 상단만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치 폰트도 같이 반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조합이 스트레치 폰트에다가 배경 블러도 넣었고 배경화면 맞춤 시계 색상에다가 날씨 배경화면까지 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AOD랑 잠금화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색깔이 한번 늦게 들어가요. 스트레치 폰트가 늘어나고 바운스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굼뜬 느낌이 있어요. 이게 스트레치 폰트가 펼쳐지면서 그냥 같이 배경 블러랑 색깔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반투명인 상태에서 폰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블러랑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분 동작이 된 것 같아갖고 애니메이션이 조금 느리네? 애니메이션이 빠릿빠릿하지를 않네? 시계가 왜 이상하게 보였다가 정상적으로 나중에 뜨지? 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늘어나면서 바로 블러랑 색깔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잠금화면에서 알림 스타일을 카드를 표시했을 때 기존에는 배경 블러가 없었잖아요. 그냥 반투명이었는데 드디어 여기에도 배경 블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원 UI 7 때부터 피드백을 계속 넣었었던 건데 드디어 원 UI 8.5 1년이 된 거죠. 1년 만에 이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넣어준 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요. 원 UI 8.5의 분위기랑 잘 어울려져갖고 훨씬 더 통일감 있는 그런 UI가 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통화는 또 배경 블러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통화 알림은 또 배경 블러가 안 들어가 있네요. 야, 이거 웃긴다.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데 왜 또 통화 배경은 알림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다음 베타에서는 고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잠금화면에서 핀 번호 입력할 때 여기 버튼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반투명으로 버튼들이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러가 들어가면서 각각의 버튼이 조금 더 배경이 진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삭제랑 OK까지 배경이 들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녹화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화면 녹화 요 팝업 뜨는 것부터가 달라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녹화 영역이 무조건 전체 화면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분 화면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 옛날 구형 버전처럼 이렇게 영역이 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고, 심지어 여기 돋보기까지 있어갖고 원하는 영역을 정말 정밀하게 골라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있거든요. 요거 잡고 움직이시면은 또 조이스틱처럼 움직일 수가 있고, 비율 조절하면 또 자석 달라붙으면서 지금 무슨 비율이다 요거까지도 알려줍니다. 16대9로 해놓고 녹화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만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녹화 도중에 영역 이동은 안 되고요. 녹화되는 부분만 또 포커싱이 돼서 밝게 뜨고 있는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 녹음 같은 경우에도 녹음할 오디오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아이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시작 눌렀을 때 이 카운트다운 뜨는 것도 얘는 배경에 한번 페이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원에 배경 블러까지 들어가면서 숫자가 하나씩 조금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그 효과들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한 차이점이 또 발생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UI 8.5의 기본 앱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앱은 전화입니다. 전화 앱도 지금 보시면 하단에 플로팅 바로 변경이 됐죠. 이건 아까 보여드렸고, 최근 기록을 가면은 요 수발신 아이콘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수화기 모양이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화기 모양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신한 거는 좌측 아래를 향하는 회색 화살표가 뜨고 있고요. 받지 못한 부재중 전화는 꺾은 선으로 왼쪽을 향하는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있고, 제가 발신한 거는 우측 위를 향하는 초록색 화살표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만 해당 전화의 시간이 빨간 색깔 굵은 글씨로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가시면요, 즐겨찾기가 너무 커졌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있었던 건데 너무 커졌어요. 약간 카카오톡 친구 목록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너무 커졌다 보니까 요거는 좀 작아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검색 같은 경우에도 눌러보면은 요 상단에 있었던 게 검색바가 하단으로 내려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 기록에서 요것도 있습니다. 다른 앱의 통화 기록 숨기기, A-나 익시오 뭐 요런 거 갖다가 통화하시는 경우에는 그 앱에서 통화한 기록이 여기서 뜨지 않는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희한한 게, 원래는 전화 앱 같은 경우에는 전화 앱의 키 컬러가 초록색이다 보니까 이런 토글 같은 경우에도 초록 색깔 배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구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원UI의 설정은 모두 토글이 파란색으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앱 사용 중 수신 전화화면 요것도 바뀌었습니다. 전체 화면은 그대로인데 작은 팝업도 레이아웃이 살짝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니 팝업도 아예 생긴 게 바뀌었는데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의 미니 팝업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름이 윗줄에 떠 있고 왼쪽에 받기, 오른쪽에 거절 이렇게 되어 있었고 X 표시 있었던 이런 식의 미니 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니 팝업이 완전 바뀌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뒤에 그라데이션이 계속 바뀌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면서 뜨고 있고요. 한 줄짜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가운데에 뜨고 왼쪽에 전화 받기, 오른쪽에 거절 이렇게 뜨는 식으로 미니 팝업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이거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신했을 때도 지금 뒤에 배경이 계속 그라데이션이 바뀌고 있고요. 맨 왼쪽에는 통화 시간, 그 뒤에는 통화 녹음 시간, 스피커폰, 내 소리 차단, 전화 끊기 이렇게 지금 배열이 뜨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미니 팝업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위치 조절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 됐나? 아래쪽에 숨겨놨고요. 이렇게 숨기려면 여기로 끌어다 놓으세요. 이런 것도 됩니다. 텍스트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왼쪽에는 통화 시간, 오른쪽에 통화 녹음 시간, 그 밑에 저장된 이름, 그리고 그 밑에 스피커폰, 내 소리 차단, 전화 끊기, 그 다음에 팝업 닫기 이렇게 있었고요. 움직이는 거는 원래 됐네요. 그러면서 숨기기 가능했고요. 자, 이번에는 미니 팝업 말고 작은 팝업으로 가볼게요. 작은 팝업 원UI 8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쪽을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고요. 이름, 휴대전화, 수신전화 뭐 이런 거 다 뜨고 있고, 메시지 보내기도 여기서 가능하고, 전화 받기, 끊기 이렇게 뜨고 있었고요. 전화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피커, 내 소리 차단, 그 다음에 전화 끊기 이런 게 조금 더 크게 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은 그냥 반투명도 아니고 그냥 흰 색깔 바탕이에요. 이런 느낌이었던 건데, 작은 팝업 역시 일단 이 배경의 그라데이션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메시지 보내기 중앙에 옮겨줬습니다. 수신전화라는 거 뜨고 있고요. 볼트 뜨고 있고, 기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휴대전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 받기, 끊기 이렇게 둘 다 있고요. 전화 받으면은 얘는 지금 아까 텍스트로 떴던 스피커폰, 내 소리 차단이 둘 다 전화 끊기처럼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그라데이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은 팝업은 이동 안 되고 사라지는 것만 가능하네요. 팝업들이 훨씬 더 예뻐져서 저는 팝업으로 놓고 쓰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화 중일 때 이 화면 자체가 좀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배경 하나가 있어갖고 그 위에 아이콘들 하나씩 얹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콘 하나하나마다 배경이 생겼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깔끔한 맛이 덜한 것 같아요. 원UI 8에서는 이게 전화 끊기까지 한 번에 통째로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얘가 배경까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얀색인 게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막 이러면서 너무 좀 난잡하게 요소들이 많아진 느낌이 기존에 비해서 좀 들다 보니까 살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라리 원형으로 배경이 다 통일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좀 더 디테일한 게 아쉽달까요? 자, 그 다음에 통화 어시스트도 위치가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중앙에 뜨고 있었던 게 블루투스 위쪽으로 약간 우측으로 조금 치우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 나타나는 거는 조금 더 생겼고, 뒤로 나갈 때 통화 어시스트가 애니메이션이 없었는데 요 애니메이션이 생겼어요. 그냥 페이드아웃으로 나가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나가지는 요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자막 같은 경우에는 왜 없어졌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더보기에 통화 자막이 추가가 됐어요. 이 더보기 메뉴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영상 통화가 우측 상단으로 옮겨졌거든요. 아무래도 영상 통화 이용 비중이 조금 적었나 보죠. 통화 대기, 연락처 보기, 메시지 보내기도 아이콘이 생겼고, 통화 자막도 여기에 같이 통합이 된 거죠. 통화 어시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실시간 통역의 아이콘이 원래는 갤럭시 AI 전체 아이콘이었다가 통역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시간도 변했네요. 원래는 통화 시간 옆에 바로 녹음 시간이 뜨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통화 녹음 아이콘 밑에 시간이 뜨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된 통화를 바로 요약을 안 눌러도 요약이 자동으로 되게끔 변경이 됐고요. 지금 여기 아이콘도 조금 변했네요. 원래는 배경 색깔이었던 게 배경이 그레이로 바뀌고 아이콘 색깔에 요 컬러들이 입혀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걸 보게 되면요, 전체 요약을 해준 건 아니고 제목만 먼저 따온 거고, 요약 아이콘 같은 경우도 살짝 그라데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었는데 색이 조금 더 진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도 플로팅 바 덕분에 UI가 확실히 바뀐 게 티가 많이 나죠. 메뉴를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 사진첩 정리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첩 정리 기능이 빠졌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원형으로 버튼이 있었고, 나머지는 약간 알약 모양의 타일로 있었던 건데, 그런 게 다 그냥 원형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공개 앨범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비공개 앨범을 보시면은 갤러리 또는 다른 앱에서 민감한 사진과 동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비공개 앨범을 숨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iOS에서 제공되던 가려진 항목이라는 요 기능과 굉장히 좀 유사한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은, 가려진 항목은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된 채로 다른 기기에서도 가려진 항목은 볼 수가 있는데, 얘는 클라우드에 동기화가 안 돼요. 비공개 앨범으로 넘기는 순간 원드라이브에서 삭제가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밝기 스크린샷 찍었던 거를 한번 비공개 앨범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 모든 기기에서 삭제됩니다. 원드라이브에 보관된 복사본은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라고 뜨거든요. 이동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비공개 앨범을 들어갔을 때 지문인식 또는 얼굴인식, 핀번호 입력을 통해서 해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휴지통이 그래서 따로 있어요. 휴지통마저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정보 눌러서 볼 수도 있고요. 공유하는 것도 돼요. 비공개 앨범이지만 공유가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휴지통으로 가면은 비공개 앨범 휴지통으로만 가기 때문에 복구도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내장 공간 앨범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다시 내장 공간 앨범에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스크린샷이거든요. 스크린샷 620 원UI 홈, 이렇게 방금 휴지통에 들어갔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620 원UI 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진짜 비공개 앨범으로 가면 아예 동기화까지 삭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정말 더 안전하게 비공개를 지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갤러리에서 실제로 미디어를 볼 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상단에 비니팅도 살짝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툴바들 다 플로팅으로 뜨고 있고, 사진 목록까지 플로팅으로 뜨다 보니까 이게 훨씬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 에디터도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에디터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갤럭시 AI 로고 자체가 살짝 바뀌었죠. AI 눌러줄게요. 그러면 기존에는 생성형 편집, 스케치 변환, 인물사진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AI 지우개, 이동, 만들기, 스타일 이렇게 지금 4개의 버튼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생성형 편집으로 이렇게 고양이 드래그해서 8.5에서는 무조건 처음에 지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우기만 돼요. 그런데 기존에는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동할지 지우기를 할지 이거를 고를 수가 있었던 건데, 일단 둘 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생성 눌러주고요. 둘 다 뭐 말끔하게 지워줬고, 워딩이 살짝 바뀌긴 했죠. 원본 보기랑 이전 이미지 보기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원UI 8에서는 바로 그냥 끝납니다. 편집이 여기서 완료고요. 원UI 8.5는 계속 편집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만들기를 더 할 수도 있고요, 물체가 있다면 스타일도 추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I 편집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연속적인 편집이 더 가능해졌다 라는 거고요. 이 배경도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화려하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변경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AI 지우기가 없어졌대요. 포토 어시스트로 통합이 됐다 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정리하기는 있는데 AI 지우개는 없어요. 정리하기는 그림자 지우기랑 빛반사 지우기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AI 지우개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그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시다면 또 설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포토 에디터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우개, 툴 메뉴에 이전 사용하던 지우개 기능이 표시됩니다. 이거를 켜주시면요, 툴 메뉴를 갔을 때 AI 자는 빠졌지만 어쨌든 지우개가 다시금 제공이 됩니다. 그림자 지우개랑 빛반사 지우개는 정리하기라는 기능으로 따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앨범으로 넘어가면요, 앨범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 항목과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택이
쌓여있는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앨범 자체들도 기존에는 정사각형의 썸네일이 있고 그 밑에 앨범 제목과 사진 장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약간 4:3 비율 정도로 조금 길어졌고요. 그러면서 하단에 약간 이렇게 블러를 넣어주면서 앨범 제목과 사진 장수를 표현하는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눌렀을 때도 원래는 이렇게 앨범 이름과 장수가 왼쪽 위에만 살짝 뜨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대표 이미지 하나가 배경으로 썸네일이 딱 뜨고 있고요. 그러면서 밑에 살짝 블러가 들어가 있고 앨범 명과 미디어 파일 장수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갤러리 안에서도 블러를 조금 더 많이 쓴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노트인데요. 갤럭시 앱들이 언젠가부터 삼성자를 띄고 갤럭시자를 띄고 그 뒤에 있는 앱 명칭만 영어로 남겨뒀었는데 그 영어로 남겨뒀던 명칭들을 다시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노츠에서 노트로 한국어로 변경이 됐고요. 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폴더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폴더 모양이 있고 우측 상단에만 약간의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컬러가. 그런데 아예 이번에는 배경으로 조금 더 컬러가 많이 들어갔어요. 폴더 모양이 또 블러가 처리가 되면서 들어갔다 보니까 와, 이거 아이콘 좀 예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폴더가 펼쳐질 때 이 애니메이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좀 디테일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폴더를 눌러서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내리더라도 여기 디렉토리 바도 당연히 플로팅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배경 블러까지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 블러 실시간으로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밑에 뜨고 있는 새 노트 작성도 배경 블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도 이렇게 원래는 밀고 들어왔거든요. 원래 보이던 화면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왼쪽에서 메뉴가 들어오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팝업 형식으로 뒤에 있던 화면 위에 그냥 뜹니다. 떠요.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 블러가 완벽하게 적용이 됐죠. 이런 느낌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파일입니다. 내 파일도 조금 확실히 변했죠. 메인 화면부터. 기존에는 이렇게 둥근 모서리 사각형으로 한 2곱하기1 정도 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형으로 배치를 하면서 아이콘도 조금씩 바뀌었고요. 배경에 연하게 더 각각 요소에 맞는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추가된 파일이랑 다운로드랑 하나의 배경으로 묶어놨고 이 가운데에도 지금 그라데이션 배경 하나가 들어갔고요. 내장 저장 공간도 따로 빼놨고 몇 % 사용 중인지도 같이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시원시원해졌고요. 그라데이션 색깔도 바뀌었고요. 유틸리티도 조금 올라왔네요. 저장 공간 관리랑 휴지통에 올라오고 외장 저장 장치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장 공간 관리도 눌러보면요. 여기도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프가 끝부분이 둥글게 마감이 되어 있던 기존과 다르게 끝부분이 그냥 뚝 잘리는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색깔도 살짝 또 진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뒤에 배경도 그라데이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약간 그래서 플로팅 디자인처럼 살짝 떠있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줬고요. 지금 이렇게 넘겼을 때 연결된 외장 저장 장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원드라이브랑 구글 드라이브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띄워주고 있네요. 이렇게 파일 경로가 플로팅으로 지금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폴더별 보기를 눌렀을 때 기존에는 그냥 갤러리 앨범 보는 거랑 동일했는데 폴더 아이콘으로 이렇게 또 변경이 돼서 보여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저장 공간을 볼 때도 여기 폴더 아이콘이 변경이 됐어요. 그냥 회색깔로 단색으로 돼 있었던 게 약간 노란 색깔로 들어가면서 3D 효과처럼도 살짝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음성 녹음입니다. 음성 녹음도 메인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날짜가 위로 올라왔고요. 제목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굵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인식이 되어 있는 거는 텍스트가 밑에 같이 뜨는 게 조금 더 글씨가 굵어졌고 이게 구분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배경이 따로 생겼습니다. 통화 녹음은 초록색깔 라벨이 들어갔고요. 일반 음성 녹음은 빨간색 라벨이 들어갔고 워치 녹음이나 기타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회색깔로 지금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통화 녹음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라벨이 초록색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파형이 뜨고 있고요. 재생을 해보더라도 와, 재생하면 이렇게 파형에 맞게 밑에서 그라데이션이 올라와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음성 녹음 앱에서 이렇게 감성을 찾을 일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성 녹음 앱에서 감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와, 녹음할 때도 이게 굉장히 예쁘네요. 파형이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인식이 되면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파형이 발생할 때마다 이 밑에 지금 그라데이션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일시정지 버튼 같은 경우에도 뒤에 약간의 그림자가 있다 보니까 3D로 튀어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간 폰트도 약간 얇게 뜨면서 살짝 더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형이 굉장히 얇게 잘 썰려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얇은 폰트 디자인과 어울립니다. 어울려요. 그러면 지금 일반 녹음이었기 때문에 빨간색 라벨이 뜨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까 본 것처럼 동일하게 뜨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는 텍스트 변환 위치가 여기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텍스트 변환 요약 번역이 상단에 위치를 해 있긴 했는데 아예 그냥 텍스트 변환이 중복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방에 통합돼서 뜨는 걸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요약을 먼저 눌러볼게요. 아, tek스트 변화를 먼저 해야 된다. 원료의 8에서는 그렇게 떴는데 8.5에서는 그냥 요약을 누르면은 텍스트 변화를 아예 지가 그냥 먼저 하네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해줍니다. 갤럭시 AI의 이 화면 자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내용 부분만 배경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아예 요약창 뜨는 것 전체에 배경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다 라는 점이고요. 요약 방식도 이렇게 팝업 뜨는 게 바뀌었네요. 공유도 가능하게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녹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 그레이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뜨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형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뜨네요. 음성 녹음도 의외로 굉장히 좀 많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퀵쉐어도 받기 화면도 살짝 바뀌었죠. 중앙에 원이 조금 더 확실했었는데 원이 조금 더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이고요. 고내기도 약간 이렇게 전체가 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단 플로팅 툴바 적용된 것도 동일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내 기기 이름도 중앙에 그냥 이렇게 뜨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대상도 내 기기 요 한정하는 게 새로 생겼고요. 공유할 파일 선택하는 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밑에 취소랑 완료가 배경 블러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예쁜데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입니다. 기존에는 듀얼 레코딩과 싱글 테이크도 있었죠. 그런데 듀얼 레코딩하고 싱글 테이크가 빠졌습니다. S20 울트라 원래 지원되던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8점 업데이트로 빠졌어요. 싱글 테이크는 좀 저도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듀얼 레코딩은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예 선택권을 빼버린 것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해요. 그 다음에 셔터음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셔터음이 이랬죠.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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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뀐 셔터음은 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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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셔터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셔터음 소리 자체는 좀 많이 줄여드리긴 해서 무음 모드가 지원되지 않는 한국 스마트폰 특성상 이 셔터 소리가 조금 덜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오래된 카메라 쓰는 것 같은 그런 셔터 소리라고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찰칵 좀 경쾌한 셔터음이 털컥 이렇게 바뀐 셔터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 녹화 소리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랬죠. 똥 또동 하는 좀 맑고 청아한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뀐 거는요, 좀 애가 힘아리가 빠졌어요. 음이 조금 더 얇고 높아지면서 힘이 좀 빠진, 그러면서 소리가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셔터음을 없애진 않았지만 조금 이제 덜 거슬리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딱 들어오면요, 바뀐 게 맨 처음으로 보이는 게 일단 여기 팝업이 생겼어요. 약간 홍보가 좀 뜨는 이런 팝업도 생겼고요. 각 설정 밑에 세부 설정이 뭐가 있는지 뜨는 게 없어졌습니다. 요거는 저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갤럭시를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는 설정을 잘 안 열어봐서 설정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 밑에 세부 설정을 보고 요런 게 여기 있겠구나 라는 유추가 가능한 건데 아예 그게 없어져 버렸다 보니까 검색 기능을 밑으로 빼온 만큼 검색을 좀 더 유도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보기에 나쁘지 않았는데 괜찮았는데 이렇게 없어지니까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 다른 기기에 이어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니메이션 요거 하나였는데 앱 이어서 사용,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와이파이 네트워크, 카메라 연속성, 이렇게 3개의 애니메이션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공간 공유도 조금 더 개선이 됐거든요. 저장 공간 공유는 내 폰에 있는 저장 공간을 다른 기계에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갤럭시 북에서 보거나 삼성 TV에서 보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갤럭시 폰끼리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S24를 연결해 볼게요. 지금 무선으로 S24에 있는 저장 공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퀵쉐어 들어가서 APK 하나 복사해서 제 저장 공간에 다운로드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속도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56메가인데 굉장히 나름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퀵쉐어 속도만큼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소리 및 진동을 들어가서 시스템 소리를 들어갔을 때 시스템 음량 조절하는 바가 하단으로 내려왔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진동에서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들어가면은 배터리 화면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사용 시간 남은 게 가장 크게 뜨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각종 설정이 먼저 떴다가 사용량 그래프 이렇게 떴던 건데 이제는 지금 배터리 잔량이 제일 먼저 크게 뜨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우측에 약간 뜨고 있고 배터리 사용량 그래프가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절전 모드 사용 시 배터리 잔량까지 추가로 점선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개선이 된 거고, 이걸 이제 일일 사용량으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도 그래프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이었다가 일일 사용량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월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씩 뜨고 있고요. 요거를 눌렀을 때 요 날짜 정하는 것도 지금 다 플로팅이네요. 그러면서 충전 시에 보호 모드 작동했던 구간도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정보는 아직도 간단한 상태 그대로 뜨고 있고요. 배터리 보호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보호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이런 아이콘이 추가가 됐고요. 홈화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예시 아이콘들이 조금 더 리얼해졌어요. 그 다음에 말을 좀 더 풀어놨습니다. 홈스 및 앱스 화면의 앱 크기, 그 다음에 앱 라벨도 홈화면의 앱 이름 표시, 기본 위젯만 이름 표시,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도 이렇게 지금 뒤에 배경에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갔고,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도 자동으로 켜기가 들어갔습니다. 끈 다음에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켜지게 만드는, 이게 APK 설치하려면 무조건 꺼놔야 되거든요. 잠깐은 그걸 꺼놓고 잊고 있다가 그 사이를 틈타서 악성 APK가 침투했을 때 그거를 방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꺼진 지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켜준다 라는 기능이 들어온 거는
왜냐면 요새 안 그래도 보안에 대한 위험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웰빙도 화면이 바뀌었어요. 뒤에 그라데이션 들어갔고요. 이 배경들도 조금 더 플로팅 효과가 나게끔 변경이 됐고, 기기 사용 시간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일별 배터리 소모 시간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변경이 됐네요. 많이 사용한 앱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변동이 생겼고요. 앱 타이머랑 모니터 기능도 그래프가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 걸로 조금 더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케어도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웃고 있는 귀여운 이모티콘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꽤 오랫동안 떠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고, 뒤에 배경에 그라데이션 들어갔고요. 배터리 저장 공간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 그래프가 조금 더 강조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남은 또는 사용 가능, 이게 굉장히 좀 메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프가 메인이고 저장 공간은 사용 중으로 바뀌었고요. 메모리도 사용 중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 창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야 업데이트가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젯 블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블러가 얘가 아니었잖아요. 실시간 블러라면 왼쪽으로 갔을 때 은행나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8.5도 동일합니다. 완전 노란색으로 변하진 않아요. 실시간 블러가 제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거의 한 5일, 6일 정도 쓰면서 배터리가 어땠냐, 이것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발열 같은 경우에는 원유아이 8.5로 올렸다고 해서 강해진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배터리가 문제예요. 배터리가 녹습니다. 풀 와이파이 상태로 썼을 때 3%가 남았을 때 캡처를 한 거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는 더 쓸 수 있었을 건데 화면 켜짐 시간 6시간 51분에 나왔습니다. S20 울트라가 이렇게 짧게 가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는 8시간도 찍고 하는 거예요, 풀 와이파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풀 와이파이 상태에서 6시간 51분밖에 안 나오고요. 길게 쳐봤자 7시간입니다. 7시간. 그 다음에 와이파이랑 데이터랑 섞어 쓰고 데이터를 더 많이 쓴 상황에서는 제가 2번 테스트 했는데 첫 번째 때는 4시간 17분 같고요. 셀룰러로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더 빨리 닳는 느낌이 원래도 있었습니다. S20 울트라가 셀룰러를 쓰면 원래도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긴 했는데 8.5에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방금도 제가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고 왔는데 2% 남았을 때 4시간 43분 같습니다. 셀룰러 상태에서는 원래도 5, 6시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셀룰러도 그렇고 와이파이도 그렇고 거의 한 1시간씩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 베타 2차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블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플로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픽 연상량이 많아져서 그런가 라는 의심도 조금 들긴 합니다만, 그런 핑계 대고 블러를 너프시키거나 플로팅을 너프시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걸 유지하면서 최적화를 좀 잘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베타 사용하고 계시는 제 채널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버그를 한번 수집을 해봤는데요. 일단 폰트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갔을 때 글꼴을 다른 걸로 바꾸고 여기서 폰트 크기를 바꾸고 이 상태에서 다시 기본으로 갔을 때 여기서 시계 폰트가 진짜로 로보토로 다시 유지가 되는 라는 제보가 들었는데 저도 재현이 되고요. 이게 원UI 8 베타 하다가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폰트를 바꾸면은 바로바로 적용 안 되고 글씨 크기를 조절해줘야지 적용이 된다 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얘도 동일합니다. 글씨 크기 바꿔주면 다시 원복이 되기 때문에 이 폰트 관련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디바이스 케어에서 관리 현황을 들어왔다가 초절전으로 전환된 앱 요거를 했을 때 스크롤하면은 끊긴다 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진짜 스크롤이 끊기네요. 요 밑에 내려갔을 때 한번 끊기는 게 왜 끊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끊기는데 한번 확 내렸을 때 끊기네요. 진짜 끊깁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저장 중일 때 이 알림창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알림을 선택했을 때 이 동영상 저장 중 알림이 부들부들 떨린다 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진짜 이러네요. 왜 이러지?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봤을 때는 얘는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알림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알림이 계속 뜨는 그런 느낌이라서 뜰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제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계풀 가입이 뜨잖아요. 보증되지 않음, 가입할 수 있는 날 53일 남음 이렇게 뜨고 있는 건데 누르면 진짜 삼계풀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S20 울트라니까 사전 예약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60일이 지났단 말이죠. 한번 해볼게요. 진짜 가입됐는데요? 진짜 가입이 됐어요. 이게 12월 1일자로 파손 플러스 365랑 파손 365가 추가가 된 건데, 단 파손 플러스 365, 파손 365 같은 경우에는 구매일 포함 61일 이후부터 365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12월 1일자로 지금 추가된 상품이라서 이거 시겁했네. 의도치 않게 홍보를 해버렸네. 그 다음에 잠금하면 시계에서 날씨 정보를 표시하면은 AOD라면 날씨 아이콘만 색깔이 다르다 그러네요. AOD에서는 날씨 아이콘은 색깔이 안 먹네요. 잠금화면에서는 같이 색깔을 먹는데 AOD에서는 안 먹는 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색깔 적용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엔 아예 이렇게 영상 제보까지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 제스처를 통해서 살짝씩 올렸을 때 처음 상태보다 찔끔찔끔 올라간다 라는 제보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스와이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스와이프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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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진짜
어제 글씨가 요 시계 위까지 침입을 해버렸어요. 스와이프 제스처를 하면서 뒤에 스크롤이 살짝 씹혀가면서 살짝씩 올라가는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크롬에서는 탭 버튼 가는 걸로도 인식이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하단 제스처 버그도 두 가지 앱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버그가 해결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UI 8.5 베타 1차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번씩 다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디테일하게 잘 살펴봤으니까 이런 부분도 바뀌었구나 라는 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UI 8.5 역시 베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 번씩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원UI 8.5 베타 소식은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